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제 스타일 말고 다른 스타일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친구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모작을 한번 부탁해봤습니다. 음, 일단은 이 모델은 엠버허드라고 이번에 조니 뎁과 이혼했죠. 제가 좋아해가지고 그려달라고 부탁했는데 이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참 난감하네요. 어쨌든 뭐 그림은 그림이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면은 저랑은 완전히 다른 선생님에게 배웠고 같이 배운 적이 없어요, 그림을. 그리고 뭐 스타일이 다르다면은 또 너무 다르지만 보시면은 알겠지만 초반에 진행하는 거는 뭐 누구에게 배웠던 뭐 스타일이 어떻든 비슷합니다. 일단은 이 친구는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기 위해 저보다 더 작게 놓고 시작하네요. 음, 이렇게 작게 놓고 시작하면은 일단 과감한 접근이 가능하고 한 번에 많이 칠해지기 때문에 속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 작은 거를 볼래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큰 비율 위주로 큰 비율을 잘 잡아내기도 하고 크게 잘 들어가게 되죠. 이 방법은 저도 상당히 추천하는데 저 지금 뭐 타블렛 세팅을 바꿨는데 저와는 다르게 이 친구는 부드럽게 해놓고 꾹꾹 눌러 쓰는 걸 선호하더라고요. 선이 진하게 나오는 걸. 저는 보통으로 놓고 씁니다. 그래서 보면은 비슷하죠. 제가 매일 얘기하는 그 대표되는 색을 바르고 그 위에 어둠, 중간, 밝음을 넣는다고 맨날 얘기하는데 이 친구도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초반부는 이제 아예 그림 스타일이 다르게 뭐 스케치부터 한다던가 이런 식 아니면 뭐 셀식 채색을 선택한다던가 하는 게 아니면은 비슷합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나중에 스타일이 바뀌는 거는 묘사를 들어가고 마무리를 하면서 좀 많이 바뀌지 초반은 비슷해요 다들. 스케치를 먼저 하느냐 채색을 먼저 하느냐 이 차이인데 많이 말씀드렸지만 상관도 없고 뭘부터 해도 상관도 없고 둘 다 들어가야 풍성한 그림이 됩니다. 자기한테 이게 스스로 제약을 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영상 같은 거를 해서 알려드리곤 있지만 그냥 이런 방법이 있다. 이게 처음에 그냥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이 정도지 진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꼭 자유로운 영혼으로 남아주세요. 그림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냥 이게 편하다. 뭐 이 느낌이 조금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틀린 느낌이 없다고 보면 돼요. 틀린 느낌은 없는데 조금 나은 느낌이나 아니면은 요즘 뭐 좀 트렌드에 가까운 느낌이 있는 거지 틀린 거는 없거든요. 그럼 이제 러프하게 색으로 형태를 잡더니 이제 살짝 모양을 잡아주죠. 절대 묘사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약간 어둡게 잡아준 부분들이 어둠과 그림자 부분을 잡아주면서 이 몸과 팔에 그 원근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을 조금 살려준 거예요. 보시면은 작게 해놓고 덩어리감을 먼저 딱 내죠. 몸통이 이게 돌아간다. 그림자가 몸통 쉐입에 맞게 팔 그림자가 어떻게 떨어진다. 이런 설정들을 하면서 형태를 크게 잡아가는 겁니다. 음, 그리고 이 친구는 좀 특이한 게, 좋은 완성을 위해서
얼굴을 최대한 늦게 그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랑은 좀 반대인데, 저는 얼굴을 많이 그리고 딴 데를 그거에 맞춰가는 편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가장 늦게 그린대요, 항상. 그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얼굴을 빨리 그려버리면, 이제 얼굴이 가장 재밌으니까, 본인도. 맛있는 거를 제일 늦게까지 남겨놔서, 뭐라 그래야 돼. 맛있는 걸 제일 늦게까지 남겨놓으니까, 다른 거를 열심히 하고, 맛있는 거를 딱 먹을 때,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이거죠. 어, 사람들이 얼굴 먼저 재밌으니까 싹 파고서는 몸으로 내려가면서 지쳐가지고 못 그릴 때가 많거든요. 저도 사실 그런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 친구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몸부터 그리고 얼굴을 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뭐 좋은 방법 같아요. 이제 약간 뭐 완성을 못해서 고민이신 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방법의 장점이 묘사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몸은 사실 묘사보다는 물론 뭐 옷주로 비룡이 묘사가 있지만 묘사보다는 이 덩어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큰 덩어리 위주로 그리게 되죠. 그런 부분은 되게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저는 제가 그리는 이제 얼굴부터 묘사하고 다른 데로 쫙 내려가는 방법의 장점은 약간 아웃포커싱이라고 해야 되나요? 얼굴에 집중하고 나머지가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힘이 빠지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또 있죠. 이게 뭐 방법론적인 거니까 그거는 뭘로 하셔도 뭐 좋습니다. 조금 더 이제 얼굴 쪽에서도 보면은 어둠과 밝음으로만 나누죠. 형태 느낌만 잡기 위해서. 2단계는 그냥 다 표시하는 거예요. 표시하는 거고 덩어리 잡고 위치가 어디 있는지 표시한다는 느낌으로 그리는 겁니다. 저랑 한 번도 같이 배운 적이 없는데 또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림은 다 똑같아요. 누구한테 배우든 기본적인 건 똑같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을 보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선을 빡빡 그어서 쓰거든요. 빡빡 그어서 쓰는데 지금도 보시면 묘사하는 거 보면 딱딱 강렬하게 탁탁 넣잖아요. 이렇게 해야 덩어리감과 이 진도가 일단 제가 보기엔 진도가 빠릅니다. 소심하게 하면은 이 그림이 점점 뭐랄까 겹치는 느낌이 좋은데 그게 처음부터 너무 겹쳐버리면은 힘도 없고 그런 경우가 생겨요. 힘도 없고 그림이 좀 딱딱해지고 이런 경우가 생겨요. 이 친구처럼 이제 초반에 강하게 꾹꾹 눌러가지고 채색을 해서 약간 덩어리를 각으로 표현한다고 해야 되나? 각지게. 지금 이 옷주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부드럽잖아요. 부드러운데도 지금 각지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단순화 시켜서 표현한다고 해야겠죠. 아무튼 이 모든 형태를 약간 처음엔 단순화 시키는 거예요. 부드럽지만 뭐 사각으로 그렸다가 육각이 됐다가 팔각이 됐다가 끝내는 원통처럼 부드러워지는 뭐 이런 식으로 그린 거예요. 지금은 초반이니까 이 친구가 딱 각지게 그리죠. 부드러운 옷인데도 사물을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훈련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쉬워 보이는데 이 단계까지 가기가 의외로 오래 걸립니다. 왜냐면 이 집착하게 되고 일단 뭐랄까 모작은 이게 좀 더 심한데 완성의 느낌이 뭔지를 알으니까 한 번에 가려고 하는 습성이 생겨가지고 완성이 딱 보이잖아요. 모작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집착해서 한 군데 그냥 끝내버리려고 하는
성향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그게 독이 될 때가 많죠. 그리고 지금 이거는 5배속이에요. 제가 5배속으로 한 이유는 이게 너무 느려도 지루하고 또 너무 빠르면은 그냥 보여주기식 쇼예요. 아무것도 얻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리얼타임 1대1 속도로 해야 제일 좋은데 저번에 해보니까 이게 영상이 제가 봐도 지루해가지고 일단은 좀 5배속 정도로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조금 확대했죠. 확대해서 그려가는데 여기서도 아직도 이제 디테일보다는 이제 중간 톤을 찾아주고 있죠. 이 딱 두 톤으로 나눴던 데에서 밝음과 어둠 나눈 데에서 이제는 밝음과 어둠 중간을 살짝 연결해주는, 그리고 어두운 데는 더 어둡게 잡아주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초반부에 나는 어떻게 진행한다라는 이 프로세스라고 해야죠. 프로세스를 가지고 계신 분과 안 가지고 계신 분은 차이가 엄청나요. 결과물이 뭐 비슷하다고 할지언정 실상 그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그 본인만의 정립된 프로세스가 있어야 됩니다. 순서죠. 순서. 작업 순서. 이게 이 친구한테, 이 친구나 뭐 저도 그렇고 10장의 그림을 주고 딱 그리라고 하면 10장 다 비슷한 순서대로 그려요. 그 그림마다 유리한 그게 생기긴 해요. 그 유리한 방법이랑 순서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물론 살짝 변화를 주긴 하지만 어쨌든 큰 순서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시작할지 처음에 엄청 막막합니다. 거기서 생각하는 데만 시간이 엄청 걸리죠. 그러니까 이 자기가 그리는 순서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셔서 자신만의 방법과 순서를 가지셔야 돼요. 나는 스케치를 하고 색을 넣고 뭐 덩어리를 어떻게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하던가, 저나 뭐 이 친구는 색을 먼저 칠하는 스타일이니까 색을 넣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다, 이 순서를 딱 확립을 하셔야 돼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색으로, 그러니까 면으로 페인팅을 하면서 형태를 잡은 다음에 이제 스케치보다는 계속 면적인 진행을 많이 하죠. 저는 중간에 스케치를 살짝 섞거든요. 이게 약간의 차이지만 어쨌든 그건 개인의 작은 차이일 뿐이고 큰 프로세스는 뭐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프로세스를 꼭 확립해야 돼요. 이게 미술학원에 가서 입시를 하려고 하면 더 디테일하게 프로세스를 잡습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말한 거는 그냥 순서만 얘기했는데 입시할 때는 시작한 지 몇 분 만에 몇 단계까지 자신의 프로세스 일을 끝낸다. 뭐 1시간까지는 어디까지 끝낸다. 뭐 이런 거를 딱 정해서 해야 돼요. 왜냐면은 미술 입시는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개인이 취미로 하거나 뭐 이럴 자기 본인 작품 할 때는 그 시간은 사실 의미가 없으니까 천천히, 일단 천천히 하더라도 순서를 만들라는 거죠. 자신만의. 제가 영상을 잘라 올리는 것도 잘 보시면 그 순서에 맞춰서 잘라 올립니다. 말하기 편해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게 저의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어찌 보면 맨날 하는 소리가 똑같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야 당연히 맨날 똑같이 그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순서에 맞춰서 요 단계 되면 요렇게 그리자, 뭐 이게 항상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거를 딱 그림을
펼쳐놨는데, 아, 어떻게 그리지? 라고 생각이 일단 들면은 연습을 더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아직 자신만의 그림 그리는 방법론이 잡히지 않으신 거예요. 그게 잡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친구는 묘사력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기대하는 게 아직 완성은 못했는데 완성됐을 때쯤 이제 묘사하는 방법이나 묘사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야매 그림쟁이라 대충 하고 마는데 이 친구는 현직에 있는 프로기 때문에 디테일 올리고 뭐 이런 거 꼼꼼함이 저랑은 비교가 되지 않죠. 아마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부탁했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초반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한번 꼭 보시는 게 좋죠. 여러 스타일을 보는 것도 좋고 다른 스타일 그림 보려면은 사실 그 유튜브에 영상 엄청 많잖아요. 외국인 영상도 그렇고 외국 작가분도 영상도 그렇고 굳이 제가 이거를 올리는 이유는 일단은 너무 빨리 돌린 영상이 많고 이것도 물론 5배속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그냥 볼만하죠. 그리고 일단 우리말로 설명된 영상이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찌 보면 지난번에 그린 거랑 내용이 겹치는데도 계속 이렇게 올리는 게 다양한 경험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이 친구 진짜 얼굴을 안 그리죠? 저는 이게 사실 그리는 걸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저는 답답해 죽을 뻔했습니다. 얼굴 빨리 그리는 거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진짜 잘 참더라고요. 이 친구도 제가 물어보니까 자기도 얼굴 그리고 싶대요. 근데 참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맛있는 부위를, 맛있는 떡을 마지막에 먹는 것처럼 진짜 얼굴을 빨리 그리고 싶어서 딴 데 열심히 하는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사진을 골라준 게 머리카락 엄청 화려하고 복잡하잖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단순화돼서 완성되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저는 귀차니즘 환자라 이거 하다가는 대체 언제 영상을 업데이트 할지 모르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친구에게 수작을 걸었죠. 이거 한번 그려달라고. 그러니까 머리카락이나 이런 부분 묘사하는 거 잘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꾸 뭐 딴 얘기 하는데 사실상 이 초반에는 설명할 게 별로 없습니다. 맨날 똑같기 때문에 덩어리 잡는 거예요. 그냥. 덩어리 잡는 거죠. 보면은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절대 색을 과하게 처음에 찍지 않죠. 너무 강한 하이라이트나 이제 반사광을 팍 찍어버린다던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덩어리 잡을 때는 그렇게 뭐 해도 되는데 해서 감당하실 수 있으면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그게 한 군데가 튀어버리면은 자꾸 눈에 거슬려서 집착하게 되고 진도를 못 나가게 돼. 틀린 것 같고. 왜냐하면 그 분위기가 깨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연스러운 일단 뭐 하이라이트 광 같은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자연빛에 이게 자연스럽게 있다 생각하고 덩어리부터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나 뭐 이게 반사광 이런 거는 덩어리가 잡힌 후에 진짜 그 위에 맛깔나게만 탁 잡아줘도 효과가 금방 잘 나거든요. 일단 밑에를 탄탄하게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보면은 그림을 전체적으로 그리죠. 절대 한 군데를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진 않아요. 이거는 어느 미술학원을 가도 똑같이 가르칩니다. 한 군데만 그냥 확 파가지고 완성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미술학원은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 방법으로 그리는 작가들도 많고 영상들도 사실 봤거든요. 뭐 기가 막히게 그리더라고요. 처음부터 막 눈부터 파가지고 한 바퀴 도니까 완성되는데 진짜 기가 막히긴 한데 그 정도를 그리려면 진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실수하면 그건 끝납니다. 진짜 어떻게 형태를 제가 솔직히 말해서 형태를 어떻게 한 번도 안 고치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그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형태력이 엄청나게 좋거나 그러신 분들 같아요. 아니면 뭐 뭔가 치팅을 했던가 사기를 좀 쳤을 수도 있죠. 근데 뭐 그런 것 같진 않고 한 번에 그리면은 약간 복불복입니다. 잘 나올 때는 엄청나게 잘 나올 수도 있고 근데 틀렸을 때는 감당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그리는 걸 선호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형태 느낌을 조금 잡네요. 전방방하다 했더니 그리고 지금 옷 같은 데를 덩어리를 이제 나눠주고 있죠. 예를 들어 이제 자글자글한 3개의 덩어리가 있다면 처음엔 한 번에 그렸다가 지금 그 덩어리 사이를 갈라서 3덩이로 다시 갈라놓는 뭐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큰 덩어리를 잡고 나중에 작은 덩어리를 찾아가는 이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손 같은 데도 이제 처음에는 그냥 뭉뚱거려 잡았다가 점점 모양을 정확하게 드러내죠. 이게 그림은 흐릿한 곳에서 점점 선명하게 튀어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흐릿한 곳에서 점점 선명하게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리면 그릴수록 그런 느낌으로 그려주셔야 좋아요. 지금 영상 보는데도 미치겠네요. 얼굴을 안 그리니까 제가 얼굴 그린 거 빨리 보고 싶은데 얼굴을 안 그리니까. 하지만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얼굴도 얼굴인데 이 손 부분도 상당히 이 앞에 있거든요. 앞에 있고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리는 거죠.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될지를 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손을 풀어버리려고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그릴 필요 없고 나는 손도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손에서 이제 배 쪽으로 좀 자세 때문에 쑥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배 쪽을 풀어줄 거다 라고 생각하면 이제 손도 이렇게 좀 잡아줘야죠. 이제 얼굴은 당연히 잡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원근감을 생각해가지고 어디를 포인트로 잡을지 그러니까 사진 보면은 아웃포커싱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웃포커싱도 한 군데 초점이 있을 때 있고 여러 군데 있을 때 있거든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영상 묘사하는 부분, 중간 단계를 편집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